네,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진짜 100% 다 이해해 두실 것 같아요. 영화가 그렇죠. 일단 켜너치 영화가 굉장히 쉽고요. 명확하죠. 쉽고 명확하고 네. 간명하고 그런 영화들이 주는 강렬한 감동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일단 저런 얘기부터 먼저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아날로그 세대들이 겪는 소외감 같은 것들이 뭐 핵심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중요하게 묘사가 되죠. 그렇죠. 시대에 좀 이제 뒤떨어져 있는 예전 세대들이 영화에서 실제로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고 네. 하는데 집에 컴퓨터도 없고 네. 인터넷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이제 본인이 시도해 보려고 하잖아요.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라는 거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가르쳐서 옆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인한테도 편할 것 같은데 직원 입장에서도 그냥 간단한 걸 알려주고 가버리죠. 그럼 또 하다 보면 다음 칸 할 때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번엔 또 지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미안하니까. Yeah, mate, you don't even know what I've done here, do you? This errand thing. Big thing. Do you? 그렇게 해서 간신히 폼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니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못해요. Your time's up. My time's up. Yeah, I'm sorry, man.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나쁜 표현인데 안 걸릴 것 같죠. 영화 그 중반까지는 계속 진짜 바람 영화다. 진짜 속닥도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화가 나죠. 네. 이게 사실은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 우리 세대, 컴퓨터 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어른들은 컴퓨터를 고스톱 칠 때나 쓰잖아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장면이 비디오 작동법 얘기입니다. 그 한석규 씨가 연기하는 정원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가 병이 있어서 죽고 나면 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비디오도 못 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버지는 그것을 습득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짜증은 남겨진 아버지에 대한 슬픔 뭐 이런 등등 것들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죠. 저 그 장면에서 엄청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굉장한 보다가 진짜 울컥하는 진짜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기를 하는데 이 어떤 대기 꼭 해야 되는 통화가 1시간 48분 만에 연결이 돼요. 전화를 1시간 40분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다니엘 블레이크 그런 말을 하죠. 이거 전화 대기 시간이 축구 경기 시간보다 길구나 이런 푸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일단 연결이 돼야 부탁을 하든 애걸을 하든 할 텐데 연결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만날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 것들 영화가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이제 인물을 만들어내는 부분 같은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는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요구하고 심지어는 구직 정보도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보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마우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블레이크가 KT라는 그 여자를 만나서 도와주는 그 상황을 보면 이건 거의 맥가이버예요. 변기도 고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무슨 난방도 이 뾱뾱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돈 별로 안 들이고. 그다음에 그 난방하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촛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 2개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가장 작은 열로 극대화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가장 유능한 사람인 거죠. 전통적인 세상에서는. 근데 지혜로운 어르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따뜻하고 뭐 인간미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달라진 세상에서 갑자기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성격적으로 잘 보여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제도가 인간을 도와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약자를 도와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자를 도와주려고 만든 사회 보장 시스템이 약자를 결과적으로 괴롭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영화에 딱 보시면 처음 전화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인공은 심장마비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약간 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추락사를 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당신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지원수당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 게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힘이 들드니까. 차례대로 물어봅니다. 앉았다 일어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Can you raise either arm to the top of your head as if you were putting on a hat? I've told you there's no wrong with my arms and legs.
Could you just answer the question, please? 정말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나머지 것들은 다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네. 심장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심장 문제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가락은 5개 제대로 다 펼 수 있습니까? 앉았다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걸 쫙 계속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항의를 하죠. Listen, I've had a major heart attack. I nearly fell off the scaffolding. I want to get back to work too. Now please, can we talk about me heart? Forget about me arse. That work's a dream. 그랬더니 아마 밉보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점수를 거기서 체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조금 좀 짜게 점수를 줘서 그렇죠. 탈락이 되었던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On the one hand, job seekers allowance only for those able and ready to work. But if you're ill, you have to apply for employment and support, get an assessment carried out. Well, I've done that, but they've knocked us back. 이러니까 도대체 이런 시스템이라면 대체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애초에 약자들을 도우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이런 걸 보면서 미치죠.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이제 그걸 영화가 굉장히 잘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이런 모순만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보고서를 내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영화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영화는 어디 그 안에 담긴 목소리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메시지 외에 영화로서의 어떤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영화가 훌륭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략을 하지 않는다는 거. 영화의 어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왜냐면 할 얘기들도 많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컴퓨터로 신청하는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장면을 우리가 다 보여주죠. 암전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암전을 통해서 그 암전 사이 이 남자는 속을 막 끓이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네. 첫 번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두움으로 암전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소리만 들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그대로 알 수 네. 있죠. 그러다가 처음 영화에서 장면으로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다니엘 블레이크의 얼굴인데 항이라는 순간 얼굴이 나옵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생략하지 않고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초반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런 뭐 방식. 또 하나는 주인공 자체를 굉장히 괴팍하면서도 직설적인 성격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괴팍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강하고 뭔가 인간적인 뭐가 막 풍겨 나온다는 거잖아요. 꼭 좋든 아니든 간에. 근데 상대는 거의 시스템으로 벽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다음에 사람을 찍을 때도 클로즈업 위주로, 미디엄 쇼트 위주로 찍어서 일부러 답답하게 보여줍니다, 상황을. 그런 걸 통해서 주인공이 처한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들을 묘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이 방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 의도는 정말 100%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뭐 있어? 네. 영화가 영화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지하고 가볍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아유, 같아요. 제가 대충 봤는데 질문들이 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할까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감독,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중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라고 김재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켄 로치 영화 여러 편 보셨잖아요. 네. 우진 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켄 로치 영화의 어떤 스타일에서 제일 좀 이 영화는 좀 다른 영화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네. Looking for Eric이라는 영화가 네네. 저는 좋더라고요. 그 영화가 되게 판타지스러운 요소도 있어서 축구 영웅이었던 에릭 칸토나가 이거 환상 속의 인물로 등장해서 절망감에 빠진 아버지 세대가 이제 다시 뭔가 나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일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일 좀 뭐 편안하게 볼 수 있었고 좀 훈훈한 마음이 들었고 약간 인문적으로도 좋고 켄 로치가 들어가는. 예. 네. 너무 막 이렇게 진지한 영화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는 레이닝 스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레이닝 스톤. 90년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어떤 의식을 위해서 드레스를 사주기 위해서 분투하는 얘기인데 영화 자체가 일단 재밌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레이닝 스톤인데 그러니까 개인이 돌덩어리가 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원래 텔레비전 영화입니다. 네. 캐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요? 60년대 만든 영화인데 매와 소년의 어떤 이야기인데
매요? 네, 날아다니는 매. 그래서 이 캐스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서 캔로치 좋은 영화들 참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또 질문을 해볼까요? 박상민 씨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동진 평론가님은 지금까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중에서 수상에 대해 의아해하셨던 영화가 있으신가요? 네, 분명히 다 뭐 100% 막 다 동의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동의 안 할 때가 더 많죠. 네, 근데 뭐 수상이라는 건 항상 의외성이 있고요. 네. 국내에서 열렸던 뭐 이런 영화제나 이런 데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보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순간들이 많아요. 어떤 이상한 순간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세히 말해주세요. 심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8명의 심사위원이 있다고 쳐보세요. 다 나라의 배경도 다르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영화를 상을 주겠다고 기를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악성 민원이 막 난리치면 어느 정도 달래서 뭘 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에 그 해의 심사위원장이 누군지 혹은 심사위원 중에 누가 어떤 성향을 받았는지 또 매일매일 나오는 데일리에서의 기자들이 평가한 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타협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대체 이게 왜 상을 받은 영화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고 아카데미도 심지어는 브레이브 하트 같은 영화 괜찮지만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일들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뭐 네. 영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가 제일 의아하셨는지. 칸 영화제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겠다고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냥 제 호불호 제 어떤 판단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디판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받았죠. 네. 좋은 영화였습니다만 황금종려상까지 받을 수 있는 영화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전 영화로 친다면 미션 같은 영화 많이 아시는 좋은 영화지만 그쵸 음악이 너무 좋죠. 네. 음악이 황금종려상이지. 근데 이런 영화들은 그 해에 어떻게 보면 예술영화계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갖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결정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한 번 더 켄 로치 감독이 소외된 노동자에 대해서 다루는 감독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적으로 캐릭터를 극적인 상황에 넣는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도 주인공이 추락하는 과정과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과정이 좀 부자연스러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나상민 님께서 보신 것 같죠? 네.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약간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과정은 영화에서 너무 잘 묘사가 되지 않았는가. 그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나상민 님께서 뭘 지적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영화 속에 담아내는 방식이 있을 텐데 앞쪽에서는 켄 로치가 굉장히 전위적이고 비타협적이고 아주 강하게 본인의 견해를 밀고 나가죠. 근데 상대적으로 후자,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들 사이에서 어떤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 노동자 계층이 처한 상황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의 어떤 직접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약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감동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직설적이고 비타협적이고 그러면서도 강하게 위험을 지키는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걸리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영화 참 좋은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비속을 통해서도 역시 또 좋은 질문들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이거 미리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참. 더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마지막 스포일러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